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살아남은 책이라는 코너고요. 살아남은 책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름 지으신 건가요?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아, 뭐 결국 갑자기 엄청 많은 제가 했습니다. 저요. 이름 두 가지 이제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는 사실 뭐 약간 그 수많은 책이 출간되거든요. 이제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책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서점에도 수많은 책들이 매주마다 매일매일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나온 책들이 수명이 되게 짧아요, 사실.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 서점이 대세가 되면서 2주를 얘기해요, 보통. 어떤 한 책의 승부.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갈리는데 뭐 어떤 책은 사실 뭐 그렇게 아예 뭐 2주고 뭐고 없이 그냥 나오자마자 없어지는 책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이 척박한 토양에서 살아남은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 책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칭찬해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진짜. 그래서 아무튼 수많은 책들 중에 살아남은 책들이 갖는 의미가 있고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걸 좀 사적으로 조금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재들이 있잖아요. 각자 갖고 있는 서가가 있는데 이 서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들을 버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 서가의 책들이 바뀌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십수년의 시간 아니면 뭐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누군가의 서가에서 생존력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책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책들 되게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있는 우리 패널들이 각자 자기만의 어떤 살아있는 책들을 소개하고 또는 외부 어떤 초대 손님을 데려와서 그 손님의 살아있는 책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또 제가 오늘 그 살아남은 책을 고른 사람이 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의의를 추가하자면 한편으로는 그 살아남기를 바라는 책. 좋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일반 시중에서 그 용님이 말씀하신 2주간의 안에 사라지는 책이라고 치자면 2주 만에 사라졌기 때문에 거의 죽은 책이거든요. 그거 뭐라 그러죠? 약간 다 죽어가고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거 뭐라 마지막 그 멸종 보호 대상이라고 그렇죠. 야 그런 아직 죽진 않았는데 잘못하다가 얘가 아예 곧 사라질 수 사라질 있는 것이다. 보호 정책을 펼쳐야 되는 지금 정말 보호해주고 싶다. 북극의 얼음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북극곰 마냥 지금 진짜 엄청 해주고 싶다. 사실 오늘 이야기할 책이 되게 그 말에 되게 어울리는 책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네. 그래서 오늘 고른 책은 좀 세 번째 의의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저의 서재에서 살아남은 책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이 책을 좀 즐겁게 읽어주시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책에서 골랐는데 저희 그러면 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오늘의 책은 뭔가요? 편집장님 들고 나오신 북극곰 같은 책. 네, 이런 북극곰 같은 책인가요? 네, 코카콜라 북극곰 같은 이 책의 정체는 앨런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쓴 그 유혹하는 책 읽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라는 교보문고에서 나왔는데 교보문고에서 출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보문고가 출판사도 하는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인터넷 교보문고에 가보면 이 책이 없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때문에. 정말? 네. 그러면은 그러기에는 좀 너무 매력적인 책이고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사실 그 책 관련돼서 엄청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되게 좋아하는 책들도 있고 뭐 이름이 되게 익숙한 책 진짜 많은데 사실 저는 이 책 처음 들었어요. 저자도 처음 들었고 그 책 제목도 사실은 이 책 원래 유혹하는 이게 스티븐 킹 유혹하는 글쓰기 유혹하는 글쓰기가 있어가지고 뭐지 약간 아류작인가 처음 그 생각했거든요. 전혀 아류가 아니죠. 그렇죠. 기획자는 숨겨진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교보문고에서 나름대로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 읽기에 관한 추정이죠. 네, 추정인데 이 당시에 굉장히 좋은 책이 3권 정도 나왔습니다. 이 책 읽기에 관한 좋은 책이 하나가 그 알베르토 망구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독서의 역사로 유명한 책이죠. 알베르토 망구엘이 쓴 책 읽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교보문고에서. 그거가 교보문고에서 나왔던 거였군요. 네. 이 절판됐을걸요? 네, 이 책도 절판됐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못 구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로버트 단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 미시사로 유명한 역사가 있는데 책에 이 사람이 하버드 도서관 아마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관장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역사가이자 도서관장으로서 책의 미래에 관한 책을 쓴 게 있거든요. 그게 책의 미래라는 책,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교보문고에서 나왔고, 그거 마지막으로 이게 유혹한 책 읽기. 이 3권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나왔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3권이 전부 다 상업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데. 네. 그래서 왜일까요? 좀 읽읍시다. 북극곰이어서. 네.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기획이었는데 좀 아쉽게도 좀 그 이후에 교보문고가 좀 제가 보기 그 뒤에 그 백리스트를 보니까는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3권 다 매력적인 책이지만 특히 좋았던 책이 이 유혹하는 책 읽기여서 조금 그 책 관련된 얘기 조금만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판매 수가 엄청 났거든요. 사실 교보에는 아예 등록도 안 돼 있지만 나머지 알라딘이나 예스에서도 사실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나쁜 책이냐, 그 다음에 이 책이 재미없는 책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읽어보면 내용도 엄청 좋고 이 사람의 글쓰기 자체도 매력적이고 그럼요. 이 사람이 다룬 어떤 이야기들이 엄청 흥미진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책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죠. 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마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도 처음 듣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네. 꼭 읽어보세요. 네. 정말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아까 용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이 세상에 책 읽기에 관한 책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이 책을 골랐느냐? 저는 첫 번째로 딱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그리고 책을 읽는 동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 감각을 되새겨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시중에 나오는 책 읽기에 관한 책은 대부분은 how to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이냐, 책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이냐, 이 책을 어떻게 나의 지식으로 소화해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잘할 것이냐, 뭐 어떻게 아는 척 하면 조금 더 과감하게 하면 어떻게 아는 척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런 거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라고도 할 수 있죠. 저희도 지성인이라 또 안티테제라는 어려운 말 한번 나왔습니다. 네, 멋있는 말이죠. 안티테제. 네, 안티테제. 그렇게 네. 말하면 멋이 없어.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은 저는 이 책을 그 원제를 조금 살렸으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원제가 Pleasures of Reading in Age of Distraction. 또 좀 아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중학생 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영어입니다. 네. 이걸 뭐 지성인의 상징이라고 갑자기 지금 아니 지성인이 다니면서 좀 말을 좀 굴렸거든요. 네. 그렇게 알바름도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대. 네. 이게 번역을 해보면은 Age of Distraction 이게 혼란 혹은 산만한 네, 이런 뜻이고 산만한 시대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의 기쁨. 플레저. 네, 플레저.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플레저거든요, 바로. 그쵸. 네, 이게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책에 대해서 책을 왜 읽어야 되고, 뭐 책을 읽으면 뭐가 좋고, 뭐 유용하고 무슨 지식이 쌓이고, 뭐 아는 척하기 좋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그 기쁨을 위해서 읽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자꾸 허다한 책들이 오히려 그걸 가로막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 안티테제로 삼는 게 우리가 대부분 독서의 고전으로 이야기하는 독서의 기술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그 두 가지 비판 포인트가 사실은 나머지 독서 관련된 책들하고 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어떤 방식,
그러니까 그 독서의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게 권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어떤 너는 이렇게 읽으면 독서를 잘하는 거라고 해서 그 책들이 제시하는 일종의 방법론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읽는 독자들의 어떤 이 방식에 있어서 그 독서의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예전에 미국식 자기계발로서의 독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읽을 때 독서의 기술이 익혀서 내가 훌륭한 성공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독서의 기술 이래로 나온 수많은 독서 관련된 책들이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거를. 그 독서가들도 내가 이 책을 많이 읽어서 결국은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삶의 뭔가를 성취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사실 이제 독서가 이제 좋은 독서가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은근히 우연히 있는 거죠. 뭐든지 효율성을 따지니까 뭐 이게 효용이 뭐야?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독서에 대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비판하는 거는 그런 목적. 너무 가시적인 목적을 세우면은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건 아닌데 목적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목적을 너무 강박적으로 내세우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목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마치 이를테면은 그 여행이 이를테면 영국 여행을 가는 거다. 영국 여행 가면 그 목적지에서 어디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행의 묘미는 그 여행에 직접 가서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들, 순간에 스치는 풍경들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 전체가 전부 다 이 여행인 건데 어디 갔다 콕 집어서 갔다 온 것만 그것이 여행이라고 할 수 없듯이 그런 전체를 이제 앨런 제이콥스가 잘 비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정말 그럼 책 읽기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어떤 점에서 좀 좋은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대안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그렇죠. 거를 얘기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지식인의 또 아는 척을 좀 추가하자면 왜 앨런 제이콥스가 플레저라는 말을 쓰고 조이라는 말을 안 쓰고 플레저라는 말을 썼을까요? 본인이 답이 있어서 질문하시는 거죠? 잘난 척하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거든요. 내면에서 인간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차오르는 기쁨인 건데 플레저는 외적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으로서의 기쁨이에요. 그게 원래 두 개가 단어가 어감이 그런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신앙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조이라고 하거든요. 플레저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 내면에서 차오르는 기쁨은 조이라고 하고 그 웹적 어떤 우리가 무슨 뭔가를 액티비티를 하는 통해서 얻는 걸 플레저라고 하는데 독서는 플레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또 그냥 잘난 척인 것 같은데 별로 그게 두 개. 아니 그냥 알아두면은 좋은 지식인 팁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비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딱 던지는 게 그거거든요. 약간 독자는 주의하시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를 포용하게 하는 게 그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이 책 재미없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미 독서에 참여하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본인이 밝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읽고 저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 이게 자기가 이 기쁨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다시 그 기억이 상기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런 경험을 독서를 통해서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동기부여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 책은 독서에 관한 굉장히 재밌는 어떤 에세이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썰을 푸니까 그렇죠. 다양한 소스를 가져서 푸니까. 근데 독서라는 행위나 책 읽기 관련돼서 책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책에 관한 썰에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 이 사람이 사실 이 책 하면서 제가 읽을 때 타겟으로 삼는 사람은 그 아까 얘기했던 독서의 기술류로 책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굉장한 독서가야. 나는 굉장히 책을 즐겨 읽고 있어. 내가 사람들한테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일종의 계속 약간 찌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찔리게. 독서의 어떤 방향을 확 바꿔주기도 하고 그쵸. 풍성하게 해주는데 그쵸.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오히려 이제 또 이게 사람 오독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그런 독서의 기술류가 아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해리포터 얘기 나오는데 그럼 뭐 그런 책
막 읽으면 그러니까 땡기는 대로 읽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유혹하는 책 읽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님?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되게 또 그 플레이저 기쁨 즐거움 뭐 기쁨만큼의 중요한 말이 마음 가는 대로라는 말이거든요. 네. 표현이거든요. 마음 가는 대로 읽어야 된다. 근데 마음 가는 대로 마구잡이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그 뉘앙스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번역 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관심사가 일단 인간이 개별적으로 자기 안에 관심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 길은 분명히 어디선가 만나게 되면 깊이를 향하게 돼 있고 조금 더 확장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 길을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서서히 좀 이제 안내자도 찾게 되고 마치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를 신공에서 만나듯이 안내자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그 동료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부터 이제 방법도 조금 더 추구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건데 그걸 마구잡이로 한다는 건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춰서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간다는 거니까 이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섣불리 제가 보기에 또 한편으로는 그 이른바 그 이 앨런 제이콥스가 CSS의 팬인데 엄청난 팬인데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그 오독에서 네. 따님은 좋아 세계 진심 어린 참 좋아요. 두 번 나왔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이거 두 배로 좋다는 여기 인용하면서 본인의 되게 독서 경험을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어떤 책을 읽을 때 자기가 했던 그 기쁨의 경험 막 이런 것들 쓸 때 너무 동일한 책이 많아가지고 엄청 설레고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의 매력 포인트를 만약에 하나 더 꼽자면 저희는 어차피 슬기로운 생활 독자층이 기독교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이 책은 읽다 보면 익숙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루이스, 체스터턴, 그게 이제 이 저자의 배경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교보문고가 또 한편으로는 이 출판사가 약간은 그 일부러 입문 독자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이 저자 소개를 충분히 안 한 그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앨런 제이콥스가 영문학자이고 비평가, 작가 이렇게만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앨런 제이콥스 기본적인 전공은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기본적으로. 네, 특히나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 게 이 앨런 제이콥스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거든요. 버지니아 대학교가 20세기 지금 그 최근 20년간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른바 그 레디컬 오소독시라고 하는 급진 정통주의 전통에서 다시 우리가 뭔가 지금 이 기독교의 활로를 모색하자 중에 하는 그 레디컬 오소독시의 주요 근거지 중에 하나가 버지니아 대학교거든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그 신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스탠리 하워스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를 했고 이 레디컬 오소독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밀뱅크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앨런 제이콥스는 그 둘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배경을 안 알려주니까 기독교권 독자들은 아마 이런 배경을 알았으면 그렇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을 텐데 이 교보문고가 교보문고 어떻게 되나? 안 듣겠지 교보문 관계자가? 그렇죠. 네, 교보문고는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앨런 제이콥스가 그런 레디컬 오소독시 이른바 급진정 통제에서 활동하는 신학자치고는 굉장히 좀 롤모델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신학자들은 굉장히 자기가 신학자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앨런 제이콥스는 약간 투웨이 그 두 가지 길을 택하고 있어요. 하나로는 쓰지 마세요. 투웨이가 두 가지라고 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지성인이 아니라 이거 지금 그렇죠. 이게 남발하고 있네요.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외래어를 남발하는. 투웨이 나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번역할 땐 그러면 엄청 날리면서. 네. 네 이거 사적인 얘기했구나. 네. 그 두 가지 방식을 저는 앨런 제이콥스의 롤모델은 두말할 것 없이 C.S. 루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많이 드러나죠. 읽으면 맞아요. 그리고 오독을 혹시 조금 어렵게 보신 분들이
오독이라고 하면 이거는 CS 루이스의 최근에 나온 CS 루이스 작년에 나온 홍성사에서 나온 오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당연히 할 거라고 짐작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독을 읽으신 분들이. 네, 슬기로운 독서 생활 들으실 정도의 분들이면 아마 네네, 오독했을 때 뭐 오돌뼈를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때 날려, 무조건 날려, 무조건 날려 이거 무조건 날려. 네. 오독 네. 지금 하려는데. 혹시 그거 재밌게 조금 다시 어렵게 한번 보셨다. 홍성사. 네, 저희 홍성사에서 얼마 전에 작년이요, 나왔죠. 작년. 작년에. 최근에죠. 네네. 홍정락 선생님이 번역하셔서 나온 그 오독 조금 어렵다. 관심 있어서 읽었는데 어렵다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이거 읽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오독도 사실 많이 안 읽혔어요. 그래서 너무 이 책을 좋은 통해서 책인데. 오독으로 또 독자들이 독서가 확장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작년에 그 언론사에서 받은 올해의 책 선정할 때 제가 오독을 골랐는데 정말 사실은 아까운 책이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책이라는 제목도 참 아쉬운 제목인데 오독이라는 제목도 사실 참 굉장히 아쉬운 독자들의 제목이에요. 어떤 손을 이렇게 집어들게 하기에 좀 방해가 되는 제목일 수 있어요. 그 원제가 사실 그 익스페리먼트 그 뭐죠? 크리티시즘? 네. 크리티시즘? 문학 비평에 있어서 실험인데 그게 왜 오독이 됐는지는 참 그런 게 제목은 그러니까 잘 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본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오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 주어지는 어감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그 전에 그 책이 원래 동문선에서 나왔었어요. 오래전에 그쵸? 동문선에서 나왔었는데 그 문학 비평에서의 실험 그렇게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때도 그 책이 번역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C.S. 루이스 다 번역하신 그런 분이 번역하신 게 아니고 동문선에서 나와가지고 동문선 번역은 사실 다 나쁘죠. 그래서 조금 읽기 어려워서 제가 그 정도 열정을 갖고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책은 원서를 사서 제가 읽고 또 아쉬워서 직접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번역을 직접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출판사에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재미로.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지성인인 거죠. 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미래의 번역가의 싹이 보였던 2A 뭐 이런 걸로 이게 지성을 드러낸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인데 네. 그래도 홍정락 선생님 번역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워낙 전문가. 네. 다음에 오동 얘기도 좀 한번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앨런 제이콥스가 이제 그 C.S. 루이스를 롤모델로 하기 때문에 영문 비평이라든지 에세이를 많이 쓰고 동시에 신학적인 또 결과물을 종종 이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되게 주목할 만한 에세이스트이기 전에 사실 주목할 만한 신학자인데 사실은 기독교 출판사가 좀 눈길이 닿기 전에 먼저 교보문고 이제 그쵸. 있는 출판사가 다 눈길이 닿은 케이스죠. 근데 이왕 소개해 줄 거면 그런 측면을 같이 소개해 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걸 일부러 너무 빼고 해서 이 책이 좀 가진 그 충분한 미덕을 좀 소개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위트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영국식. 앞에 한 50페이지밖에 안 갔을 때 그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독자가 있을 거다. 나는 이미 할 말을 다 했다. 마음 가는 대로 읽어라. 근데 무슨 할 말이 더 있냐. 이렇게 맞아요. 초반에 딱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읽어갈 때 일단 어떤 독자와 저자가 약간 밀당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이게 독서 관련된 이 책을 읽을 때 사실 접하기 쉽지 않아. 그렇죠. 재밌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테면 또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메모를 이제 메모하는 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맞아, 그렇다고 내가 메모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리포터 읽으면서 메모하고 주자기공을 읽으면서 메모하는 주여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 네. 자기가 스스로 막 즐기면서 쓰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스스로 그 이거에 막 어울리는 책을 쓴 거죠, 사실. 한편으로 또 앨런 제이콥스가 이분이 지금 그 베일러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앨런 제이콥스가 지금 그 베일러 대학교에서도 우등 프로그램의 인문학 교수라고 하는 게 또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는 대학교의 일종의 정규 과정이 아니라 자원에서 그 베일러 대학교 특별하게 운영하는 코스인 거예요. 이 사람 다 대부분의 학생들 반면에 지원자만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따로 훈련을 시키는 건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과정이. 이 1년제인데 1년짜리 코스인데 한 학기는 고전을 읽어요. 고전을
그 튜터가 있고 같이 그 정해준 커리큘럼을 따라서 일단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에세이 제목을 구상해서 그것을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1년 과정을 마치면 그 보통은 이제 그 학부를 마치면 MA를 주잖아요. BA를 주던가? 예, BA를 주는데 거기다가 HON이라고 언어라고. 그래서 이제 언어. 예. 그래서 언어 프로그램. 그래서 우등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학부생들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1년을 더 듣는다는 거예요? 추가로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를테면 초과학기 하듯이 따로 3학점을 꺼내가지고 따로 투자를 하는 거죠. 학점이 따로 그래서 있다는 그 거죠? 과정을 그걸 이수했다. 언어가 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나름 좋겠다. 그 중에서 이 우등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교수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앨런 제이콥스가 디스팅기시드 프로페서라고 해서 일종의 테뉴어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좀 권위 있는 교수다. 그러니까는 가고 싶다 여기. 네, 갑자기. 따님은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갑자기 베일 뭔가 그러다가 이민을 가는 거죠. 어느 날 봤는데 갑자기 따님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베일러 대학교 홍보가 된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되게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랑 굉장히 그런 적극적인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책에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맞아. 거죠. 그런 게 반영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 보면서 좀 주변에서 왜 책 추천해달라고 나 뭐 읽어야 돼? 이렇게 하는 어떤 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읽은 것도 있고 뭐 인터넷 소설이든지 뭐 만화책이든지 어쨌든 뭔가 본인이 즐기는 건 있는데 책을 또 읽고 싶은데 뭐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제가 적절하게 조언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가 항상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맞아. 그리고 내가 읽은 과정도 좀 다시 생각을 한 책에서 쉬운 책에서 어떻게 어려운 책으로 건너갔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이런 거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조언이었어요. 그 주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서점에서 사람들한테 책을 소개하는 일이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책 좀 추천해 주세요라는 질문이고 그러시겠다. 그랬을 때 저는 앨런 제이콥스가 얘기한 거에 뭐 굉장히 100% 공감을 하고 용서점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혹은 뭐 어떤 거 책을 추천해서 할 때 저도 사실 앨런 제이콥스한테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을 알려주세요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당신 알려주세요. 당신의 취향, 당신이 읽어온 책들, 당신의 요즘 고민, 당신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인데 이건 또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쭉 다 얘기한다고 또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되게 복잡하고 복합적인 과정이라서 시간을 두고 사실 용서점의 어떤 큐레이팅이라는 거는 단순히 제가 좋은 책을 골라서 제안하는 거는 하나의 아주 작은 예일 뿐인 거고 훨씬 더 핵심적인 거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실은 독자들과 관계를 맺고 이 독자들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이 독자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 유혹하는 책 읽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책들도 사실은 저는 아주 개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데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가는 게 어떤 사람은 수학의 정석이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미적분학 책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 이 책에서 얘기하는 마음 가는 대로도 사실 정확하게 그 의미죠. 정말 저희 고유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마음이 다 다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이 앨런 제이콥스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마다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플라톤의 국가를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보다는 사실은 그런 그 사람의 독서로 시작하게 된 그 사람을 독서로 유혹한 어떤 그런 재밌는 책이 있고 그 책이 또 다리가 되고 또 연결되고 그 마음 가는 대로라는 그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현재까지 올 수 있는데 이러면 따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인으로서 아까 루이스의 오독을 직접 번역하고 이 정도의 수준의 지금 어떤 고수준의 독서를 하는 것이 있기까지는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그 마음 가는 대로 어떻게 독서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좀 사례가 있겠죠. 근데 난 자기 이야기. 저는 너무 그거는 그 책을 처음 내가 책에 발을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된 그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기억이고 좀 약간 내밀한 기억이기도 하고 말 못할 사실 그런 건데 정말 어린 시절이죠. 처음 그렇게 책을 읽게 된 거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집에 그냥 엄마가 갖다 놓은 책들에서 그냥 막 읽고 또 어떨 때는 사실은 이 안에서 지적하는 오류들 그 책 읽기의 오류들을 지나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집이 있으면 그냥 전집을 다 읽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때는 그쵸.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디에서 누가 추천을 해서 막 50권이 좋은 책이래 막 이렇게 하면 저걸 다 읽어봐야지 이렇게도 하기도 했었고 근데 50권 다 읽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한 적도 있고 성공을 한 적도 있고 뭐 전집을 다 읽은 전집도 있고 뭐 못 읽은 이거는 읽다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이제 길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은 사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읽다가 이거를 그리고 어렸을 때는 순전한 그냥 즐거움으로 읽는 게 많으니까 책을 되게 반복해서 많이 읽었었거든요. 한 권을 되게 반복해서 책이 거의 너덜너덜 할 때까지 그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이제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약간 더 많이 읽고 싶고 더 많이 뭐 좋다고 하는 책 다 알고 싶고 막 이런 것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와, 나 이렇게 책을 읽고 있네. 내가 무슨 남들한테 자랑을 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어떤 상정한 그 뭐라 그러지 관객이 있어서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보라고 내가 뭐 때문에 책을 이렇게 나 정말 기쁘게 읽었는데 그걸 어떤 순간에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이런 책들이 사실 도움이 됐어요. C.S. 루이스 책도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는 다시 좀 좋아하는 책은 계속 반복해서 많이 읽고 충분히 음미하고 이제 막 더 많은 양을 뭐 더 많은 저자를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넉넉해지는 지금 약간 너무 내밀한 얘기셔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님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아예 못 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프리카의 어디 부족에서 태어나서 거긴 아예 종이가 없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한국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책은 다 접하는 거죠. 뭐 학교 가서도 접하고. 근데 그 책을 접하면서 자라던 아이가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지금 이 시점이 됐을 때는 갈리는 거죠. 여전히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독서가가 있고 책하고 담을 쌓아서 책하고 멀어진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엘린 제이콥스식을 얘기하면 어떤 아이들은 책에 대한 의무와 강요를 받고 숙제를 받고 그런 부정적인 독서 경험을 하면서 난 책을 읽지 않겠어. 책 읽는 건 되게 괴로운 일이야라고 하면서 이 독서가로서의 길을 떠나기도 하는데 따님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뭐 찬님도 남아있고 저도 남아있고 이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저는 결국 그 사람이 책을 계속 읽게 하게 된 재밌는 책과의 만남 그리고 결정적인 책들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내밀한 거는 밝힐 수 없다면 아니 너무 내밀한 그리고 그 시기마다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그게 궁금한 거죠 사실. 막 인생 10권의 책 막 이런 거요? 그런 거? 아니 뭐 시기적으로 되게 이 책이 정말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다. 저 되게 어린 시절에 저는 있어요. 그 한국의 역사 18권짜리. 그러시구나. 전 그걸 진짜 한 5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거기 17권의 조선 말기에 조선이 망하면서 그 양반들이 무너지면서 그 족보 파는 얘기가 나오거든. 저는 사실 뭐 만화책도 이게 엄청 열심히 읽은 거 있고요. 그 뭐지? 베르사유의 장미. 베르사유의 장미 엄청 좋아해가지고 베르사유의 장미. 엄청 열심히 읽었고 오스카. 그래서 그것도 엄청 읽었고 막 꿈에 캔디도 너무 좋아해서 캔디 꿈에 막 테리우스 나오고 막 이렇게 어렸을 때
그리고 약간 여성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저 하도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때고요. 저 책을 읽고 제 기억에 처음으로 제가 되게 많이 울고 되게 반복적으로 우는 경험을 했던 거는 나에라의 모른 책. 그렇죠. 네. 거의 최루성이죠. 그거는 그냥 쩌는 읽을 거죠. 때마다 똑같이 울고. 코코슈카 그만해. 찬님 네? 경찰이세요, 찬님. 포르투카 아저씨 죽을 때마다 울고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 근데 그런 쾌락,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플레저가 되게 지속적으로 그거에서 그 다음 책으로 또 어느 책으로인가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또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즐거운 게 많이 있고 뭐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즐겁고 다 즐겁지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저한테는 없고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안 놀아보셔서 그래요. 그런 건가요? 세상에 그 쾌락,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근데 제가 거리들이. 잘 재주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제 생각.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안타까운 슬픈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용님이 모두 다 어렸을 때 책을 접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 책을 접해서 쾌락을 느끼기까지 그 아이가 무슨 책이든지 간에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모르게 몰입해서 몇 시간을 읽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몇 가지 조건이 사실 붙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일단 애들이 그걸 자꾸 막 할 때 건들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터치하면 안 돼요. 네. 그쵸. 건들지 않아야 되고. 요인이에요. 그게 그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를테면은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지금은 시공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쉘 실버스타인의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랑 꽃들기 희망을. 꽃들기 희망은 아니에요. 아닌가? 네. 잃어버린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부끄러우니까. 비슷한 그림체 아닌가? 비슷한 형태. 비슷한 그림체는 맞아요. 네. 아니 분도에서 나온 되게 비지식인의 티가 너무 나기 때문에. 지식인에 대항해서 지금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2대1로. 뭐라는 이 지식인들! 말도 안 돼. 저는 아니. 지금 내가 말했을 때 몰랐다고 비유했었어요, 둘이. 아니. 쉘 실버스타인이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그리고 잃어버린 조각을 동그라미 조각을 만나다. 이게 2부작이에요. 진짜 2부작은 제가 진짜 몇 번을 봐도 충격적이고 계속 볼 때마다 충격적이고 볼 때마다 이게 뭐지? 근데 계속 그러면서 근데 또 되게 운이 되었던 게 제가 그 당시 비디오 시대였잖아요. 비디오 시대. 비디오에서 봤는데 그때 찰리 브라운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게 얽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제가 보니까는 어린 시절에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의식하든 못하든 어떤 내러티브에 익숙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면서 계속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여물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그 내러티브의 기쁨을 못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건데 부모님들이 급한 마음에 저희 어떤 다른 내러티브를 계속 들이미신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핵심이지만 이게 이제 어릴 때 경험도 그렇고 후에도 독서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전 의무로 읽는다라는 그 의무란 단어가 독서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이상한 독서로 이렇게 그렇죠. 왜곡하게 되는 요인인 맞아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왜 독서를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했느냐를 보면 부모님이 너무 바쁘고 저를 신경 쓸 게 없어서 사실은 제가 책을 읽는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그게 되게 좋은 결과가 된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거 그냥 막 찾아서 읽고 전래동화부터 해가지고 친척집에 가면 그냥 친척집에 꼽혀있는 책 아무거나 막 꼽아서 읽으면 어른들이 그냥 아이고 용이는 책을 좋아하네 하면서 그냥 칭찬만 했지 얘가 뭘 읽고 있는지 안 보니까 제가 거기서 막 진짜 이상한 책도 많이 봤거든요. 막 지금 그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막 뺑기통 이거 방송하면 돼. 그러니까 어우동? 아니 막 삐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서울 이거 안 돼.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제가 독서를 할 때 만약에 부모님들이 너는 이런 책을 읽어야 되라 하면서 설사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이고 고전이었다 할지라도 그쵸, 맞아요. 이 책은 좋으니까 너가 읽어야 되라고 맞아요. 의무를 지었으면 아마 저는 그렇게 재밌게 책을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내어두고 내가 내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혹은 일탈도 하고 읽어서는 안 될 책들도 읽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독서에 대한 어떤 관심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왔던 건데 그쵸. 어릴 때 경험도 그렇지만 사실 나이가 먹어서 뭐 나중에 다시 책을 읽는 경험을 시작하더라도 이게 되게 큰 차이를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가장
가장 최선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기준이자 가장 마지막 궁극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마음 가는 대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하나가 사실은 앨런 교수가 하나를 생략한 거거든요. 마음 가는 대로 때 또 하나는 인간은 자기 마음을 몰라요, 사실. 네. 그쵸. 네. 한편으로 그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맞아. 네, 동시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이게 고독이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책 읽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분주하고 맞아요. 바쁘고 네. 산만한 환경에서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네.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착각해서 그렇죠. 정신없이 예. 읽긴 읽는데 그게 내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사실 부제도 있지 않나요? 아니 이 원제가 이게 산만한 시대예요. 네. 산만한 시대에서의 책의 기운이죠. 그렇죠. 이게 디지털 부제를 시대를 나름대로 넣으신 거구나. 디지털 시대를 맞아요. 산만한 시대라는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디스트랙션이라는 말은 그걸 그렇게 진짜 방향을 해석하신 잃고 건데. 지금 그걸 헤매는 약간 근데 이제 뭐 그게 요인이 있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 그렇죠, 안에 그 맞아요. 산만함을 주는 아주 강력한 방해 그렇죠. 요소가 뭐 있죠. 대표적인 요소로 꼽기도 그러니까 제이콥스도 본인도 이제 대표적인 요소로 꼽긴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이게 결국엔 이 뭔가 통찰이 깊어지면 결국엔 신학적인 차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나를 알아야겠다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하면 또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출발이 될 수도 있죠. 네, 체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그게 의무가 되면 마치 그걸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미해야겠다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우러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 처음에는 약간 강제적인 게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헤빗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 가는 대로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노력이 필요하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실은 그 몇 가지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독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이 책이 지금 마음 가는 대로가 마구잡이로 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충동적으로 하라는 그쵸. 게 아니라고 본인도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 읽기에서 저는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남독을 다독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남독을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독서가 혹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요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되게 이상한 독서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네. 자기를 살필 시간도 없고 정말 열심히 읽는데 왜 읽는지 그리고 읽으면서 그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것들을 지켜보는 어떤 이 자기의 어떤 관찰도 필요하고 근데 보면은 사실은 독서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혹은 그 출판사들도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미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출판사들이 얘기하는 뭐 정말 두껍고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들 막 쏟아내면서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책들을 열심히 따라와야 되고 하는데 되게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호도하면 안 될 게 그러니까 앨런 제이콥스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해리포터로 경록을 시작할 수도 있고 플라톤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플라톤을 음미할 수 있는 음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해리포터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이를테면은 맥심 모카골드 마시듯한 진짜 인스턴트 커피 마시듯 그냥 이렇게 홀짝 넘기고 즐기면 그만인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정말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우리의 모든 정신을 한번 던져보고 그래서 해야지만 그쪽에서도 내어주는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주는 책이 있는 건데 사실은 요새는 그런 이 산만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더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렇죠.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 가는 대로 읽는다고 해서 플라톤의 국가를 읽는데 마음을 읽었는데 안 읽힌다. 그건 사실은 난 그걸 마음이 안 가던데 이러고 별책 아니다 이러면서 뭐 별책 아니다.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 책을 읽기 위해서는 사실 남들 근육을 또 있어야 되고. 맞아요. 저는 이 책의 그 미덕으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아까 차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 이 책이 갖고 있는 신학적 배경, 그러니까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 이야기가 갖는 책 읽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거는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신학적 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신학적 이야기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기존의 수많은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독서의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다시 훨씬 더 본질적인 걸 통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가벼운 에세이 형식이지만 사실 이 책은 그래요. 우리가 그 책을 읽는다라는 게 뭔지 또 그거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안다라는 게 뭔지 이런 어떤 작업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이런 좀 깊은 이 독서에 관한 어떤 준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책 읽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책 읽기의 신학적 차원을 슬며시 꺼져보면서 보여주는 책이고, 맞아요. 네, 그런 신학적 깊이가 차원이 있는 이상 책 읽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책 읽기 자체에 대한 옹호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책 읽기가 살아남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책이 어떤 지적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기쁨, 인간이 자기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온다는 어떤 근원적인.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인간이 되게 웃긴 게 인간이 자기가 간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뭔가 주어지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어떤 어떤 면에서는 만남을 자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상이야 자기를 넘어서는 기쁨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 그게 사실은 바깥으로 나가는 기쁨. 그 바깥이 사실은 그 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였고,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신학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할 때 저는 이 책도 하나의 그런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독서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독서에 관한 책들은 기술을 이야기하고 그 책의 어떤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효용을 이야기하는데 신학이 만약에 독서에 가미가 되면 그게 아니라 이 독서에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실은 독서를 통한 밖을 나가기 이전에 독서를 통해서 나라는 우리 어떤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같이 후카이 토모야키 책 얘기했을 때 나왔던 게 또 약간 적용점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책, 유혹하는 책 읽기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함께 또 읽어보면 좋을 책들 각자 생각나시는 거 얘기 좀 해볼까요? 앨런 제이콥 저는 이 책이랑 같이 읽어본 책을 한 권만 꼽자면 피에르 바야르라는 그 문학 비평가가 쓴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을 꼭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유혹하는 책 읽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넌지시 이 책 읽기의 어떤 신학적 차원, 어떤 본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피에르 바야르도 이 제목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게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술을 얻으려고 또 네, 어떻게 하면 책 안 읽고도 이렇게 아는 척할 수 있을까? 이런 사서 필독서를 네, 이렇게 해서 읽는데 결국 그 책이 얘기한 거 그 반대거든요. 책은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요. 책을 아예 안 읽어도 된다. 정말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좀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 내면의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내면의 도서관에 책 하나 그냥 추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의 도서관을 확장을 위해서 하는다는 얘기를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그 현대에서 이른바 해석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걸 참 쉽게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과 이 유혹하는 책 읽기와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방법을 같이 읽으면은 좀 더 이 책 읽기의 깊이와 이 다양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책 안에 이제 인용되는 건데 저도 이제 읽다가 연결해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이 책에 이어서 좀 같이 읽었으면 하는 책은 이 책에서 처음에 초반에 인용되는 책인데요.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인용된 구조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 카가 예전에는 내가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던 독서가 이제는 일종의 몸부림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요인은 우리가 접하는 웹과 인터넷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SNS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 구글 검색 이런 류의 방식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다들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예 여기서 떨어져서 살지 않는 사람들인 이상 다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다들.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진단인 거예요.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특히 독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가. 그래서 그냥 자신한테 반추해 보면 내가 30분 정도 가만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책만 읽을 수 있나. 뭐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이 책 읽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5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거는 최소한 300페이지 책 한 권을 읽으려면 4-5시간의
어떤 시간을 들여서 이 책을 읽는데 예전에는 이런 책을 읽을 때 집중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쭉 읽고 뭐 한 두 번에 나눠서 읽든 아니면 한 자리에서 쭉 읽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끈기와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책을 사고 저번에도 저희가 책 소개하는 거 할 때 이 코너에 그 코너 얘기하면서 했지만 책을 사고 표지를 보고 목차를 보고 앞에 한 3페이지 읽다가 SNS 좋아요 누른 거 확인하고 그리고 사진 올리고 책 산 거 올리고 그다음에 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훌륭한 책이에요 하면서 자기가 산 책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실은 다 완독까지 하는 경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읽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산만하게 짧게 짧은 호흡으로 읽고 사실은 전체로 봤을 때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한 다음에 다시 자기만의 것들로 이야기를 꺼집어내는 일들이 되게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를 진단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나는 책을 많이 사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니콜라스 카 책을 사실은 좀 다 안 읽더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문제의식을 좀 사람들이 공유해서 우리의 독서하는 사람들이 좀 스스로 이런 디지털화된 거에서 좀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인류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펠리칸 그 성소역사 만나다식을 예전에 지난 방송에서 했던 약간 아이러니인데 인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 인구의 다수가 이 책이라는 것을 읽기 위해서 인류가 얼마나 투쟁을 해오고 얼마나 많은 혁명을 벌이고 이랬는데 인류가 다시 그 위에서 퇴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얻었는데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는데 다른 이 산만함을 동시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는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좋은 건지를 우리 자신이 망각하는 시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 책이 사실 그 전체 내용이 거의 C.S. 루이스를 추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C.S. 루이스의 오독 이 책 읽고 더 깊이 읽는 읽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이고요. 저희 조금 더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간략하게 그 오독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문학 비평에서의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문학 비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책을 비평하죠. 어떤 책이 이 책이 뭐 어떤 책이다 이렇게 비평을 하는데 그 실험을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독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근데 이 책보다 조금 더 좀 더 깊고 논리적이고 네. 조금 더 근력이 조금 더 필요한 책이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깊이 읽어볼 만한 책으로 좋은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오늘 이야기 닫으면서 이 책에 있는 구절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고 결론을 내린 커는 생전 처음으로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읽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경이로운 책들로 이루어진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제공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35살이 되어서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었어요. 지난달에 처음으로 나의 안토니아를 읽었죠. 이건 일종의 은혜예요. 만약 14살 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었다면 35살에 다시 그 책을 읽었을까요? 어쩌면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그 책을 읽는 것만큼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처럼 책은 때를 기다린다. 여기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 책은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이 내켜야 그날까지 당신을 기다려줄 것이다.
지금까지 앨런 제이콥스의 유혹하는 책 읽기 6구,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책을 읽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분들께도 각자의 고유한 독서기를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살아남은 책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슬기로운 독서생활 방송도 켜켜이 쌓이면서 깊은 울림 전달하는 방송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슬기로운 독서생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